암호화폐 시장은 긴 시간 동안 아주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폭등과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면서 공포와 좌절을 이겨내왔다. 이제 곧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우리들 코앞으로 다가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올 초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더욱더 심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경제 위기가 온다. 우리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올 초부터 비트코인은 122%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둘기파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뭐 틀린 소리가 아니죠.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던 하지 않던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실제로 올해 3월 미국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은행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 내 자산이 안전하지 못하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암호화폐뿐이라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전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위기, 고금리의 장기화, 많은 위험들이 있죠.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까지 있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암호화폐라는 것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생산 등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원유 재고는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죠. 중국 내에서 원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증조 현상이겠죠. 10월 중국의 주택 가격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발표 역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잘 아시겠죠.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현물 ETF의 승인 전까지 꾸준히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하겠죠.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다시 뚫어버리자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다.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곧 비트코인이 1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혹한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불장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지금 며칠이나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정이 나오기는커녕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전통 금융사들 역시 비트코인 1억 원 시기를 내년으로 점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켄드릭은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가는 길, 이런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은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중앙화하고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전제를 입증하고 있다. 2024년 12만 달러, 1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4월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있지도 않았고 SEC의 규제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미국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사람들은 그 피난처로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있죠. 이제 암호화폐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도요, 암호화폐는 안전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65만 달러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역사상 최고치, 전례 없는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고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불장은 막을 수가 없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채택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플의 비즈니스 파트너 포모페이가 홍콩 금융규제기관으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플의 파트너 포모페이가 홍콩에 진출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죠. 이제 홍콩에서 XRP로 결제하고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포모페이는 싱가포르 결제 서비스 법에 따라서 규제되고 있는 기업으로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의 최고 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가 발행한 다양한 라이센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리플의 파트너사들 역시도 리플과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이제 포모페이가 확보한 라이센스를 통해서 국내 자금 이체는 물론이고 국경 간 거래, 가맹점 인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XRP는 가격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욱더 많은 XRP가 필요해지게 되고 그만큼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리플의 사업 확장이 계속되면서 XRP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XRP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많은 XRP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리플의 이런 사업 확장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반감기가 오더라도 XRP가 우리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플의 사업 확장과 기관들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RP가 폭등하는 날은 SEC와 합의를 하거나 완벽하게 승소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플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SEC와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기업들이 XRP를 채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XRP가 폭등하기 위해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기관들의 채택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규제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겠죠. SEC는 이미 끝난 게임을 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은 리플이 깨끗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폭등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암호화폐라고 하면 단연 XRP를 꼽아야 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리토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리토속이라는 말은 그만큼 리플의 잠재력과 호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리토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쩌면 더욱더 좋아해야 하겠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격만을 봐서는 수익을 절대 보기가 힘들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가격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멘탈이 순식간에 나갈 수가 있다. XRP에 대한 잠재력, 그 가능성, 영향력을 봐야 한다는 거겠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비판했다. SEC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음흉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싸움에 연달아 패소하고 연방 판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알데로티가 겐슬러를 비판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리고 비판을 해도 정말 쌉니다. SEC가 리플을 걸고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XRP의 가격이 지금 이 정도일까요? 판사에게 SEC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연달아 패소하면서 SEC의 힘이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판사는 합의를 할 것을 SEC에 권고했고 합의를 하기 위한 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지긋지긋한 소송의 마무리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들이 그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던 XRP가 이제 그 빛을 볼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벌금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소송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다. 리플이 그동안 얼마나 더 큰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위즈덤 트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세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ETF 신청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업체가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로서 ETF 승인에 더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SEC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수정해 와라. 그렇다면 승인을 해 주겠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 1월 10일 아크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ETF 신청 기업들의 모두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0%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ETF 역시도 마찬가지로 승인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역시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회사인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미국을 넘어서 36개국의 사용자가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기능이 이제 출시되게 되었다. 전 세계 스트라이크 사용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쉽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조아나 코타르가 디지털 유로 CBDC의 도입 대신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시민 모두가 정부의 감시 속에 놓여질 수 있다.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나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감시에 반대하고 자유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디지털 유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독일 의회 내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죠. 이미 받아들였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암호화폐를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들이 반드시 잡아야 하겠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다가오는 불장 사이클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거죠.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되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릴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 관련 공시뿐만이 아니죠.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는지까지 이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번역되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런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이슈를 보고 국내에서 정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나 신뢰도로 보나 훨씬 정확하겠죠. 특히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답답하시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휴일이나 새벽에도 돌아가는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다면 안 되시겠죠? 이런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코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보시면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함께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매매 시그널 지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수 지점, 매도 지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이시더라도 따라하시기가 정말 쉽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3개는 장기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년이 다 돼 가도록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긴 시간 동안 아주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폭등과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면서 공포와 좌절을 이겨내왔다. 이제 곧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우리들 코앞으로 다가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올 초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더욱더 심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경제 위기가 온다. 우리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올 초부터 비트코인은 122%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둘기파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틀린 소리가 아니죠.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던 하지 않던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실제로 올해 3월 미국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은행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 내 자산이 안전하지 못하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암호화폐뿐이라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현재 전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위기, 고금리의 장기화, 많은 위험들이 있죠.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까지 있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암호화폐라는 것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생산 등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원유 재고는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죠. 중국 내에서 원유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증조 현상이겠죠. 10월 중국의 주택 가격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발표 역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잘 아시겠죠.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현물 ETF의 승인 전까지 꾸준히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하겠죠.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다시 뚫어버리자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때 샀어야 했다.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곧 비트코인이 1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혹한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불장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지금 며칠이나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정이 나오기는커녕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전통 금융사들 역시 비트코인 1억 원 시기를 내년으로 점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제프 캔드릭은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가는 길, 이런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은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중앙화하고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전제를 입증하고 있다. 2024년 12만 달러 1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올해 4월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있지도 않았고 SEC의 규제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미국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사람들은 그 피난처로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있죠. 이제 암호화폐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도요. 암호화폐는 안전자산으로 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65만 달러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역사상 최고치, 전례 없는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고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불장은 막을 수가 없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채택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플의 비즈니스 파트너 포모페이가 홍콩 금융규제기관으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플의 파트너 포모페이가 홍콩에 진출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죠. 이제 홍콩에서 XRP로 결제하고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포모페이는 싱가포르 결제 서비스법에 따라서 규제되고 있는 기업으로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의 최고 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가 발행한 다양한 라이센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리플의 파트너 사들 역시도 리플과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이제 포모페이가 확보한 라이센스를 통해서 국내 자금 이체는 물론이고 국경 간 거래, 가맹점 인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XRP는 가교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욱더 많은 XRP가 필요해지게 되고 그만큼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리플의 사업 확장이 계속되면서 XRP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XRP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많은 XRP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리플의 이런 사업 확장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반감기가 오더라도 XRP가 우리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플의 사업 확장과 기관들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RP가 폭등하는 날은 SEC와 합의를 하거나 완벽하게 승소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플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SEC와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기업들이 XRP를 채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XRP가 폭등하기 위해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기관들의 채택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규제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겠죠. SEC는 이미 끝난 게임을 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은 리플이 깨끗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폭등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암호화폐라고 하면 단연 XRP를 꼽아야 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리토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리토속이라는 말은 그만큼 리플의 잠재력과 호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리토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쩌면 더욱더 좋아해야 하겠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격만을 봐서는 수익을 절대 보기가 힘들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가격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멘탈이 순식간에 나갈 수가 있다. XRP에 대한 잠재력, 그 가능성, 영향력을 봐야 한다는 거겠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비판했다. SEC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음흉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싸움에 연달아 패소하고 연방 판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알데로티가 겐슬러를 비판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리고 비판을 해도 정말 쌉니다. SEC가 리플을 걸고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XRP의 가격이 지금 이 정도일까요? 판사에게 SEC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연달아 패소하면서 SEC의 힘이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판사는 합의를 할 것을 SEC에 권고했고 합의를 하기 위한 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지긋지긋한 소송의 마무리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들이 그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던 XRP가 이제 그 빛을 볼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벌금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소송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다. 리플이 그동안 얼마나 더 큰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위즈덤 트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세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ETF 신청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업체가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로서 ETF 승인에 더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SEC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수정해 와라. 그렇다면 승인을 해 주겠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 1월 10일 아크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ETF 신청 기업들의 모두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0%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ETF 역시도 마찬가지로 승인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역시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회사인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했고, 미국을 넘어서 36개국의 사용자가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기능이 이제 출시되게 되었다. 전 세계 스트라이크 사용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쉽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조아나 코타르가 디지털 유로 CBDC의 도입 대신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시민 모두가 정부의 감시 속에 놓여질 수 있다.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나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감시에 반대하고 자유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디지털 유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독일 의회 내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죠. 이미 받아들였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암호화폐를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들이 반드시 잡아야 하겠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나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다가오는 불장 사이클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거죠.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되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릴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 관련 공시뿐만이 아니죠. 알트코인들이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는지까지, 이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번역되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런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이슈를 보고 국내에서 정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나 신뢰도로 보나 훨씬 정확하겠죠. 특히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답답하시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휴일이나 새벽에도 돌아가는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다면 안 되시겠죠? 이런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쯤은 알고 계셔야 코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보시면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함께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매매 시그널 지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매수 지점, 매도 지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된 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지표와 함께 매매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이시더라도 따라하시기가 정말 쉽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개는 장기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년이 다 돼 가도록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